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기출에도 키워드 19번입니다. 주요 빈출이고요. 이제 8장의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중에 태아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10년간 10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출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이제부터 이제 기출회독을 이제 공부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인간의 발달 단계 안에서 각 단계별로 영역별 특성들하고 이제 그 특성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서 인간의 발달을 이해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빈출, 그 주요 빈출 키워드 19번으로 태아기를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발달은 말 그대로 연속선상에서 이해를 할 때 진짜 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탁드리는데 여기서는 기출회독 태아기에 집중해야 되는 걸 3회독 학습으로 집중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늘 공부하실 때에는 태아기부터 언제까지 노년기까지 연속선상 그리고 단계를 전후해서 비교할 수 있는 힘 이거를 꼭 가지시길 바라고요. 들으시면서 나는 이게 이걸로만 하기에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기본서 연동되어 있고 하고 또 연동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본서가 너무나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여기가 좀 어렵다 하면은 상세 강의를 듣고자 한다면 기본서를 같이 병행하시는 걸 다시 한번 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회독 첫 번째 태아기와 관련해 갖고요. 복습반 이론 요약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인간의 성장과 발달과 관련해 갖고요. 이제 우리가 태아기부터 본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만큼 모성과 아동은 태아기부터 어떤 관계냐면 상호적 관계예요. 예,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요. 태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 안을 세부 단계로 나누냐면 배란기, 배아기, 태아기. 예, 그래서 이 전체를 태아기라고도 부르지만 실제 이 태아기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눴어요.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 나눴겠죠. 그리고 실제 기출이 된 바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그냥 쓱 보시면 안 돼요. 배란기는 수정 후 2주까지고요. 배아기는 2주에서 8주까지고요. 태아기는 이제 9주에서 출생까지 요 단계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태아기에서 배아기부터 하지는 않잖아요. 그 순서 배란기, 배아기, 태아기 그리고 요 순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란기 하면은 수정, 예,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할 때까지를 우리가 배란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아기 하면은 태반이 발달을 하고요. 배아는 태반과 연결된 무엇? 탯줄을 통해서 누구와? 엄마와. 예, 그래서 아까 모성과 아가는 어떻다 그랬어요? 태아는 상호적 관계예요. 일방적 관계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고 배설물을 방출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내가 임신을 한 걸 아는 여성이 또 내가 임신 가능 단계라는 걸 아는 여성이 그거를 아는데 뭐 흡연이나 지나친 음주 뭐 이런 것들을 한다면 제가 태아와 엄마는 뭐라 그랬죠? 상호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 내가 임신 가능 시기라면은 뭐도 조심해야 될까요? 약물 아주 조심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태아기 9주에서 출생까지 태아는 인간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며 바로 이때 인간의 모습을 갖춘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임산부가 태아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 이 내용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갖춘다라는 건 보통 우리가 8주, 12주 뭐 이렇게 정도 얘기하거든요. 예, 아까 요 인간의 모습을 갖추기 서서히 시작하는 거. 그래서 2, 3개월 정도예요. 그래서 요 2에서 3개월 정도 8주에서 12주, 예, 요 정도.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아주 8주에 아주 미약하지만 서서히 이제 그 모습을 갖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임산부가 태아의 움직임을 아는 거 우리가 이제 요거 되게 중요해요. 요것도 외우셔야 돼요. 16주 정도예요. 예, 그래서 뒤에도 한번 언급이 되지만 태아의 움직임을 아는 건 언제라고요? 16주. 그 다음에 인간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 태아기 수정 후 9주에서 출생까지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8주 끝부분
부분부터 미약하게 나오면서 이제 8주, 12주 사이에 2, 3개월 사이에 인간의 모습을 갖춘다. 이런 것도 조금 깨알 같지만 아셔야 돼요. 이쪽에 이제 특히 태학이나 뭐 이런 시기에서 또 뭐 유전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부가 조금 깨알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항상 학생들이 이거 다 외워야 돼요라고 물어보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봤고요. 이제 임신기간 구분을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흔히 임신을 10개월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정에서 출생 요때까지 이제 우리가 한 266일에서 9개월 정도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수정이 되면 이미 5주가 되기 때문에 한 달은 좀 줄어드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임신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할 때 10개월로 하지만 이제 9개월 요런 개념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신 1단계는 임신 초기 1에서 3개월, 임신 2단계는 임신 중기 4에서 6개월, 임신 3단계는 임신 말기 7에서 9개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겠고요. 일단 요 단계별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꼭 잡으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임신 1단계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태아가 급속한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요. 이때 임산부의 영양, 약물 복용 가장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기본서에 가시면 약물, 어떤 약물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때가 되게 중요한 시기고 약물에 정말 그 태아는 정말로 취약한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시적 형태의 심장과 소화기관이 발달한다. 예, 심장부터죠. 예,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중심에서 말초로 할 때 제가 중심, 심장부터 뛰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달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뇌와 신경구조, 팔과 다리가 될 부위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발달은 두뇌부터 몸 전체로, 예, 이것도 뭐죠? 중심에서 말초로, 두뇌부터 몸 전체로,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발달의 원리에서 방향성을 배울 때 위에서 아래로, 중심에서 말초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단계로 좀 넘어갈게요. 임신 중기라 그러죠. 태아는 계속 성장하고요. 손가락, 발가락, 피부, 지문, 머리털 더 디테일한 발달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태아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16주부터예요. 예, 그래서 태아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16, 20주 사이에 그랬어요. 그래서 요것도 16주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임신 말기, 태아 발달이 완성되고 출산 후 자궁 밖에서 생존하기 위해 준비를 마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자궁 밖에서 생존할 만큼의 자기 보존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 시기가 바로 30주 정도가 되면 신경계의 조절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좀 일찍 나오더라도 인큐베이터에서 생존이 가능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나와도 인큐베이터 생존 가능은 아주 약한 거죠. 그래서 바로 생존 가능 연령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임신 210일 7개월, 출산 예정일보다 빨리 태어난 태아가 살 수 있는 생존 가능 연령 30주.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깨알 암기들을 하셔야 돼요. 16주 태아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시작이다. 30주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생존 가능 연령이다라고 한다. 이런 것들은 암기하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예. 자, 그것들을 좀 보셨고요. 예, 이번에는 이제 그 144에서 145쪽에 이렇게 걸쳐서 있는 내용인데요. 태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엄마와 아가는 어때요? 태아에 있는 아가는 상호적이라 그랬잖아요. 이 상호적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엄마가 어떤 것들을 했을 때 아이에게 영향이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임산부의 영양, 약물 복용, 예, 이건 뭐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특히 임신 초기에 알코올,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기본서에 가시면 태아 알코올 증후군 나오죠. FAS, 예, 이런 문제들 생기거든요. 누적되는 알코올, 그 다음에 흡연, 예, 흡연은 뭐 태아 때도 그렇고 나왔을 때도 그렇고요. 간접흡연도 아이에게 좋지 않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시고요. 임산부의 나이, 예, 그래서 우리가 임산부의 나이에서 어때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16세 이하의 임신이거나 35세 이상의 임신일 때는 선천성
결함 가능성이 높다. 요즘엔 의학이 발달하고 또 워낙 늦게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임신에도 적기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고요.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임산부의 질병이 아이에게 영향 미칠 수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임신하면 당뇨니 뭐니 다 관리하잖아요. 그 다음에 혈액 불일치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분만 횟수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분만 횟수와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조금 아셔야 되냐면 출산 경험이 있는 산모가 출산 경험, 그러니까 첫째 아이를 낳은 산모가, 예, 쉽게 말해서 첫 아이를 지금 처음 임신한 산모보다 어때요? 태반에 혈액 이제 잘 이렇게 공급이 되고 하기 때문에 태내 환경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는 혈액의 흐름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환경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임신한 여성보다는 이미 큰 아이를 낳고 둘째를 임신한 여성인 경우 이 둘째 아이가 태내 환경이 혈액 흐름이 훨씬 원활하기 때문에 더욱 안정적이고 좋다. 이 얘기도 조금 분만 횟수와 관련돼서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 정도까지 보시고요. 이제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태아기의 주요 장애를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프라인 강의하면 항상 학생들이 이 강의를 할 땐 흥미진진한 것보다 이제 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봐요. 저거 다 외워야 되나 뭐 이런. 그리고는 이제 아주 그 꼼꼼한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물어보죠. 이거 다 외워야 되냐고. 예, 그럼 저는 맞다, 다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시험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근데 요 얘기 전에 제가 그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조금만 더 추가할게요. 기타 요인으로는요, 사회 경제적인 요인, 너무 빈곤한 상황이라거나, 예, 그 다음에 임신을 한 그 임신부의 그 정서 요인도 작용을 크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자녀가 원하는 아이고 기다리는 아이였나, 기존의 자녀의 수가 뭐 너무 많다거나 이럴 때도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여건, 그 다음에 남편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산모의 어떤 뭐랄까, 뭐 학력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정서적 성숙 이런 것들도 의미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인도 있다는 거 같이 얘기하고요. 이제 유전적 요인에 대한 얘기로 들어올게요. 예, 자, 유전적 요인 여기서는 태아기 주요 장애 중에 무엇에 의해서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전적 요인이요. 유전과 환경은 상호작용한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 혈우병, 클라인펠터 증후군, 거대 남성 증후군, 페닐케톤요증, 그 다음에 겸상적혈구 빈혈증, 그 다음에 흑내장성 지진화, 뭐 우리가 안구진탕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더 쉽게 이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볼게요. 이제 여기에 있는 두꺼운 글씨들 외우셔요. 시험에서 오지선다형 선택지에서 조금씩 바꿔서 장난 많이 해요. 그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다운 증후군은요. 21번 염색체가 3개. 그러니까 염색체가 어때요?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신체 전반에 걸쳐 이상이 나타나며 특징적인 외모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간의 염색체 수는 46개인데요.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47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장애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염색체 수 46개보다 하나 더 많거나 더 있거나 아니면 더 부족해서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이제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총 47개가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운 증후군은 지능 저하를 대부분 동반하고요. 그 외에도 뭐 심장이 아주 약하다거나 등등의 이런 경우들도 제법 있습니다. 자, 이번엔 터너 증후군인데요. 일단 터너 증후군하고 저는 클라인펠터를 좀 같이 보면 좋겠어요. 터너 증후군은요. 여성이 성염색체 X가 하나라는 거예요. 여성은 XX인데 하나뿐이어서 외견상은 여성인데
청소년기에 2차 성징을 거의 안 하는 거죠. 더 쉽게 말해서는 월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는 여성이지만 여성으로서의 2차 성징을 보이지 않는다. 예, 라는 거고요. X염색체가 하나니까 아까 다운 증후군은 과잉이라면 얘는 하나니까 어때요? 인간은 46개인데 45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외모는 남성이지만 남성인데 바로 2차 성징에서 여성적 특징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X염색체가 남성은 XY인데요. 여기 보시면 XXY거나 XXXY거나 이런 식으로 X염색체가 더 많아요. 그래서 외견은 남자이지만 2차 성징에서 어떤 특징이 나와요? 가슴이 나온다거나 하는 여성의 특징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터너 증후군하고 클라인펠터는 조금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혈우병을 좀 볼게요. X염색체 이상입니다. 그래서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출혈성 질환입니다. 예, X염색체 이상이다라는 거고요. 혈액에 응고되지 않는 출혈성 질환이라는 것까지 조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혈액에 응고되지 않는 출혈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질병 저항력이 매우 떨어진다라는 거를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혈우병과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하면 간혹 학생들이 질의가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따가 문제 풀 때도 지문을 보면 혈우병은 남성에게만 발생한다. 그 맞는 지문이다 하면 아닌다라는 게 올라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그거 조금 써놓은 걸 제가 여기 걸 조금 알려드릴게요. 아예 147쪽으로 가시면 147쪽입니다. 여러분 20번 문제 있죠. 그 밑에 혈우병은 이라고 넣어드린 자료 있죠. 그거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혈우병은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선천적 장애이다. 여기서 말씀드렸죠. 예. 근데요, 혈우병은요, 유형이요, A형, B형, C형이 있어요. 세 개의 유형이 있어요. A, B, C. 그런데요, A형하고 B형은요, A형하고 B형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염색체 이상이에요. 예. 그리고 C형은 성염색체가 아니라 상염색체 이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혈우병,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보통 우리가 교재들 또 보통 아주 전문서가 아니면 얘기할 때는 성염색체 이상의 A, B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혈우병 전체로 봤을 때 A형과 B형이 95%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상염색체 이상의 C형은 매우 드문 거고 우리가 보통 수험서에서 말하는 건 A형과 B형의 무슨 염색체 이상? 성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X염색체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성염색체 이상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혈우병에서는 우리가 문제 푸시다 보면 남성에게만 발생한다 할 때 바로 A형과 B형 성염색체 이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맞는 거죠. 근데 C형 같은 경우는 상염색체 이상이기 때문에 여성에게도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수험 공부하고 보통 얘기하는 거는 상염색체까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이면 이거 틀린 건데 막 그러시는데 제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면 그 질의는 계속 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그 정도는 좀 잡고 가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말하는 혈우병 X염색체 이상으로 혈액에 응고되지 않는 출혈성 질환, 이거는 95%를 차지하는 그 A형과 B형 성염색체 이상에 대한 거다. 여성에게도 간혹 나타나는 건 C형, 아주 드문 상염색체 이상에 대한 얘기다. 예, 정리됐나요? 예, 그거 좀 하고 갈게요. 예, 그래서 거기 깨알같이 조금 써 있으니까 그걸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거대 남성 증후군으로 가보겠습니다. XYY 같이 Y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은 XY인데 XYY 같이 Y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거대 남성 증후군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과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거대 남성 증후군도 이제 Y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평균보다 되게 키가 크고요. 근데 이제 지능 저하를 동반합니다. 그 정도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페닐케톤요증, 케톤요증은요 단백질 분해 요소의 결핍이에요. 우리가 뭐 단백질 하면 아미노산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혹시 시험에 아미노산 분해 요소 결핍하면 단백질 같은 말이고요. 그러나 지방 분해 효소가 결핍으로 하면 완전 틀린 거죠. 예, 문제가 그런 식으로 장난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분해 요소는 읽어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단백질 분해 요소의 결핍으로 이제 경련이나 이제 발달 장애를 발생을 합니다. 예,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예, 페닐케톤요증은 이제 출생 즉시 특수 식이요법을 하면 지적 장애가 있지만 조금 덜 할 수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겸상 적혈구 빈혈증은 적혈구 모양이 이제 우리 낫 아시죠? 낫 모양으로 되어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고요. 안구진탕이라고 많이 아시죠? 예, 흑내장성 지지나 망막 위에 붉은 점이 생기고 점차 시력을 잃고요. 신경세포가 퇴화하고요. 요 경우에는 이제 안구진탕은 보통 이제 시력 낮고요. 이제 전신에 쇠약 증세가 오고요. 보통 아주 어렸을 때 사망을 합니다. 예. 자, 요 정도 이제 같이 좀 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 좀 보시고 이제 시험을 조금 보다 보면 이제 의도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출제자들이 들어가면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수험서들 중에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갖춰진 방에서 작업들을 하신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다가 유전적 요인에 의한 태아기 주요 장애 중에 어느 책에도 없는 걸 한번 툭 집어넣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요 바로 전 21회 때 헌팅턴 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또 이제 이거 뭐냐 책이 없었는데 뭐 그러는데 사실 헌팅턴병 저도 잘 몰랐습니다. 예, 근데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 염색체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뇌 질환이고요. 증상은 불수의적 움직임, 그 다음에 연화곤란, 인지장애, 그 다음에 성격의 장애가 좀 나타나고요. 특이하게도 헌팅턴병은요, 아까 4번 염색체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했는데요. 특이하게도 요 발생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자료를 봤더니요. 중년기에 발현을 하는 그러한 특이점이 있습니다. 예, 모든 수험서에서 고민이겠죠. 도대체 어디까지 얼만큼 넣어줘야 될까? 그래야 커버를 했다라고 말할까 하는데요. 우리가 뭐 완벽하게 만점을 받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해야 될 공부는 이 정도 했다면 혹 그런데도 없는 게 나와서 혹 그래서 틀렸다면 그거 1점 정도는 너그럽게 끌어안아 주세요. 예, 그런 마음으로 좀 유연하게 가시는 게, 그러니까 성실하게 공부하되 유연하게 가는 사람이 롱런합니다. 모든 걸 다 깨알 씹듯이 좁쌀 씹듯이 다 이렇게 하면 수험서에 없잖아요. 화가 나네요. 이렇게 되면 이게 분노 조절 안 되면 좋은 에너지로 롱런 못합니다. 예, 좀 유연하게 갑시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거는 성실하게 하면서요. 예, 여기 봤고요. 예. 태아기 검사에 대한 얘기 잠깐 할게요. 초음파 검사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예, 우리가 거의 아까 모든 임산부가 초음파 검사는 하죠. 임신 4주, 5주에 시행할 수 있으며 태아의 성별, 자궁 내의 자세, 다양한 신체 이상을 탐지할 수 있다 했어요. 예컨대 그런 거 나올 수 있죠. 초음파 검사로 알 수 있는 것만 묶어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 양수 검사하고 육모 생체 표본 검사는 임산부 누구에게나 권하지 않아요. 초음파 검사는 누구나 하고요. 이제 양수 검사는 다운 증후군, 근육 영양 장애, 척추 이열을 비롯해서 선천적 기형을 알아낼 수 있고요. 태아의 성별도 물론 알지만 태아의 성별 알자고 양수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초음파에서 알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셔야 되는 게 양수 검사는 선천적 기형에 대한 염려가 있을 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임신 중기에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자궁의 양수 검사도 그렇고
그렇고 육모생체 표본 검사도 그렇고 이렇게 바늘을 삽입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정말 필요할 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모생체 표본 검사도 태아의 선천적 기형을 진단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요. 아까 양수 검사도 임신 중기라 그랬고요. 이거는 임신 9에서 11주 사이에 검사를 하는 게 가능하고요. 염색체 이상이 의심되거나 35세 이상의 임산부에게 이제 요즘에는 뭐 40세 이상의 노산도 상당히 이제 많은 걸 주변에서 좀 볼 수 있는데요. 아주 제한적으로 권고하는 검사라는 것까지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시험 문제가 정말 이런 것까지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조금 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출 체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체크에서는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나 좀 보는데요. 일단은 유전적 요인에 의한 태아기 주요 장애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금 먼저 볼게요. 20회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 염색체를 더 많이 가진 남성에게서 나타난다. 그렇죠. 남성에서 나타나고 어때요? X 염색체가 더 많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XY가 남성 염색체인데 XXY, XXXY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X 염색체가 더 많기 때문에 남성인데 2차 성징을 할 때 여성의 특징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5회 유전성 질환은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이상을 모두 가리키는 것이다. 지금 유전적 요인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14회 페닐케토뇨증은 아미노산 분해 요소. 아까 단백질, 아미노산 같은 거라 그랬죠. 내시고 싶은 사람이 내시는 분이 그냥 그 용어 쓰고 싶으면 낸단 말이죠. 그것이 결핍된 열성 유전자에 기인한다. 지방분해 요소 이런 거 나오면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시험 문제 보면 그런 식으로 장난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9회 때 한번 볼까요? 예. 혈우병은 남성에게 발생하며 X염색체의 열성 유전자에 기인한다. 예. 남성에게 발생한다라는 문장이 나와도 혈우병의 95%나 차지하는 A형, B형에 대한 얘기니까요. 예.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거는 설명을 해서 넘어갈게요. 예, 7회 때 한번 볼까요? 예, 7회 때, 예,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 외워야죠. 뭐, 시험 문제 23번 염색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많이 생기는 증후군이다.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출 문장 체크는요, 나왔던 지문 중에, 예, 틀렸던 문장도 공부하시는데 도움되라고 다 맞는 문장으로 바꿔서 넣어드린 거고요. 여기서의 목적은 이 문장 자체가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에요. 예, 맞는 문장으로 바꿔서 넣어드렸고 바로 이거를 정확히 아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나왔었어요. 근데 이렇게 한눈에 그 아주 옛날 거부터 지금 거까지 보니 이런 주제어에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나오네요. 그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목적 아시겠죠? 예. 자, 그걸 조금 보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조금 볼게요. 예, 그 다음에는, 어렵진 않지만 정말 많이 나오는 게 태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제가 엄마와 태아는 상호적이라 그랬잖아요. 예, 볼게요. 19회 임산부의 심각하고 지속적인 불안은 높은 비율의 유산이나 난산, 조산, 저체중아 출산과 연관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그 엄마의 정서적인 상태나 뭐 이런 거 태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17회 태아는 임산부의 정서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엄마와 아가는 상호적이다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태교 중요하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아이 똑똑하게 나오라고 엄마가 수학 문제 임신했을 때 푼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건 조금 과도한 것 같고요. 예, 엄마의 정서적 심리 상태가 불안할 수 있는 생활 사건들은 있는데 이때 내가 스트레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엄마의 마음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예. 자, 그런 것들 조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회 볼까요? 간접흡연, 항생제 섭취, 알코올 섭취, 그 다음에 폴리염화비닐, PCB 노출 등은 임신 중 태아기에 기형 혹은 저체중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예,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PCB 같은 환경오염 물질 정말 심각하잖아요.
예, 우리가 이런 어떤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해서 대단히 좀 민감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12. 임산부의 연령, 영양 상태, 정서적 상태, 흡연과 음주 등은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예, 여기 지금 임산부와 태아는 상호적 관계다 관련 문장들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11회. 임산부의 연령이 16세 이하 35세 이상일 경우 태아의 선천적 결함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다음에 7회. 산모의 흡연은 저체중아 출산, 임신기의 단축, 자연유산의 증가를 가져온다. 자, 그 다음에 5회. 임산부의 정서 상태, 임산부의 분만 횟수, 유전적 결함, 환경오염들은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3회. 태내기 때 엄마의 연령, 어머니의 건강 상태, 어머니의 약물 복용 등은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 2회. 임산부의 약물 복용이 태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1에서 3개월, 바로 임신 초기이다. 예,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자는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임신 가능 시기면, 예, 흡연은 안 된다. 모성으로서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크게 패턴으로는 제가 유전적 요인에 의한 태아기 주요 장애와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갖고 태아와 엄마는 상호적이다라는 요소들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 조금 볼게요. 태아기 검사와 관련해서 18회, 18회, 그 다음에 10회. 예. 양수검사는 임신 초기에 할 경우 자연유산의 위험이 있으므로 임신 중기에 한다. 예, 이게 이제 바늘 삽입을 하고 하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육모생체 표본 검사는 임신 9에서 11주에 가능하며 염색체 이상이 의심되거나 35세 이상의 임신부에게만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태아 진단 검사이다. 예, 그래서 태아 진단 검사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것까지 좀 보시고 이제 나머지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번에는요, 이제 147쪽으로 가셔서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회 때 문제입니다. 태아기에 관련된 거예요. 태내기, 수정에서 출산에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는 겁니다. 1번, 다운 증후군은 지능 저하를 동반하지 않는다? 아니죠. 21번 염색체의 이상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21번 염색체 하나 더 있다 그랬는데 지능 저하를 동반한다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2번, 헌팅턴병. 예, 20회 때 열성 유전자 질병으로 단백질의 대사장애를 일으킨다? 아니죠. 단백질 대사장애는 페닐케톤요증이잖아요. 그리고 헌팅턴병은 아까 제가 설명했죠. 예, 그래서 헌팅턴병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헌팅턴병이 이렇게 외워지지가 않아요. 예, 유전성 뇌질환이다. 4번 염색체 유전자의 돌연변이다. 예, 저는 여기서 기억나는 게 이게 중년기에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잠복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구나 뭐 그런 생각했어요. 예, 아무튼 이것도 틀린 거죠. 예, 단백질 이거는 페닐케톤요증이고요. 예, 그래서 틀렸고요. 3번,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 염색체를 더 많이 가진 남성에게서 나타난다. 맞았죠. 여기 뭐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남성이지만 2차 성징을 여성의 어떤 그 성징의 특징을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맞는 건 3번이고요. 4번, 터너 증후군은 Y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남성이 아니라 터너 증후군은 여성인데 뭐가 X 염색체가 하나뿐이어서 청소년기 2차 성징을 여성으로서의 2차 성징을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랬고요. 그 다음에 5번, 혈우병은 여성에게만 발생한다 그랬는데 혈우병은 일단은 어때요? 아까 95%나 차지했던 것들은 남성. 예, 그리고 C형까지 간다면 AB형 아니라 C형까지 한다면 여성, 상염색체 이상으로 여성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5번은 확실히 틀린 거죠. 여성에게만이니까. 왜냐면 95%나 차지하는 A형과 B형이 성염색체 이상이 남성에게 발생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73%입니다. 예, 이쪽 문제들은 학생들 말대로 정말 쪼잔하다 뭐 이런 얘기들 좀 하거든요. 짠짠하게 나온다 막 이래요. 예, 예, 좀 짠짠합니다. 알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요번에는요, 여러분들하고요, 관련 기출에서 14회 때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학의 유전적 요인, 예, 유전적 요인에 대한 거가 문제가 이 태학에서 많이 나와서 또 가져왔어요. 옳지 않는 것, 예, 유전적 요인에 의한 발달장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혈우병은 X염색체의 열성 유전자에 기인한다. 아까 우리가 봤죠? 질병 저항력 대단히 낮다 그랬고 맞는 문장이고요. 2번, 터너 증후군은 X염색체를 하나만 가진 여성. 맞죠? 왜냐하면 X염색체가 하나뿐이어서 여성으로서의 2차 성징을 안 한다 그랬으니까요. 3번,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염색체를 더 많이 가진 남성에게서 나타난다. 맞죠? 그래서 바로 2차 성징을 남성인데 여성의 2차 성징을 보이더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4번, 다운 증후군은 23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서 염색체 수가 47개다. 일단 염색체 수가 인간은 46개인데 뭔가가 하나 더 있어서 47개인 건 맞아요. 과다는 맞아요. 그러나 23번이 아니라 21번 염색체죠. 예, 문제가 여기까지 요구하네요. 예, 그래서 틀린 것의 답은 4번입니다. 5번, 페닐케토뇨증은 아미노산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결핍된 열성 유전자에 기인한다. 예, 단백질 분해 효소 결핍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정답률 53%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조금 분산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 5번이 이렇게 22%나 나왔을까 했는데 이거 어차피 공부했다면 페닐케토뇨증을 안 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나 단백질하고 아미노산이 같은 말이라는 게 혹시나 흔들렸던 분이 계셨을까? 뭐 그런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예. 예, 요거 봤고요. 예, 요번에는요, 13회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내기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예. 배아기는 수정 후 2주에서 8주 사이를 말한다. 예, 제가 아까 이것까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배란기, 배아기 몇 개월인지. 예, 그래서 2주에서 8주였죠. 배아기는. 예, 그래서 요거 보셔야 확실히 맞다 하죠. 그 다음에 임신 16주경이 되면 산모는 태아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 나오잖아요. 16주. 그 다음에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염색체 이상으로 나타난다. 맞았죠? 예, 우리가 요것들 앞에서 봤고요. 예, 그래서 요거 조금 묶어서 공부하자. 터너는 여성에게서, 클라인펠터는 남성에게서 예,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임신 2, 3개월이 되면 배아는 인간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다. 우리 요것도 조금 2, 3개월 정도 되면 인간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다. 서서히 얘기했고요. 5번, 일반적으로 임신 3개월 혹은 13주가 되면 조산아이 생존이 가능하다. 아이고, 아니죠. 아까 생존 가능 연령 몇 주였죠? 30주였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것들을 조금 귀찮아도 외우셔야 돼요. 30주 생존 가능 나왔을 때 인큐베이터에서 생존이 가능한, 그 다음에 임신 16주 태아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정답률이, 정답은 틀린 것의 답은 5번인데 정답률이 지금 41% 정도 되고 이제 이렇게 나타났어요. 예,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정답보다 좀 더 높은 게 4번이에요. 예, 그래서 2, 3개월 되면 배아는 인간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다가 아니다. 그렇게나 일찍하고 주관적으로 혼자 생각하셨는데요. 인간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다잖아요. 시작한다. 예, 그래서 요것들도 꼭 보셔야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뭐 5번은 확실하게 틀린 거잖아요. 예, 여러분들 어떤 게 헷갈리면요, 확실하게 헷갈릴 수는 있는데 두 개가 좀 더 확신성을 주는 게 당연히 선택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거 좀 보셨고요. 예, 이번에는 9회 때 문제 조금 가져왔습니다. 태아기의 발달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으래요. 옳은 것. 예,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다운 증후군은 23번 염색체가 하나 더 아니죠. 하나 더는 맞는데 21번이죠. 예, 그래서 유난히 다운 증후군 요 문장들이 조금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2번, 터너 증후군은 남성의 정서 발달이 불완전해서 생식이 불가능한 거다. 아니죠. 터너 증후군은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거라 그랬어요. X 염색체가 하나뿐이어서. 자, 3번,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여성의 2차 성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가 아니죠. 남성이고요. 남성인데 여성의 2차 성징 특징이 나타나는 거였잖아요. 남성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예, 그 다음에 4번, 페닐케토뇨증은 지방분해 요소가 아니라 단백질 분해 요소였죠.
5번 맞는 걸 찾는 겁니다. 혈우병은 남성에게 발병하며 X 염색체의 열성 유전자에 기인한다. 예, 혈우병 남성 이거 갖고 이제 왜 혈우병이 여성도 있다 막 그러시는데요. 여기에서 X 염색체라는 말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A형과 B형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에게 발병하는 거 맞고 X 염색체의 열성 유전자에 기인한다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봤더니 정답률이 35%밖에 안 되고 마구 분산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태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이제 꼼꼼한 공부를 원하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 틀려 하는데 그렇게 자꾸 단위별로 이거는 하나 틀려로 가시다가 이제 기본 총점도 안 올라오게 되고 이런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할 건 좀 하고 가야 되고요. 얘네들은 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 좀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예. 자, 요것들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복습 3로요. 이제 패턴을 조금 바꿔봤죠. 예, 전방위 학습이죠. 예, 자, 왜 틀렸나 보겠습니다. 1번, 양수 검사는 임신 초기에 하는 것이 산모와 태아에게 좋다. 아이고, 초기에 할 경우 자연유산이 위험성이 있어서 임신 중기해야죠. 예, 저 위험합니다. 예, 아까 제가 바늘을 삽입한다면 이런 얘기. 2번입니다. 첫 아이를 임신한 산모가 출산 경험이 있는 산모보다 태내 환경이 더 좋다. 틀렸죠. 출산 경험이 있는 산모가 첫 아이를 임신한 산모보다요. 자궁각 태반 사이의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태내 환경이 더 좋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었죠. 예, 그래서 임신 경험이 있는 산모가 둘째를 임신한 경우, 그러니까 첫 아이를 낳은 경우가 둘째를 임신한 경우 혈액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태내 환경이 더 좋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페닐케토뇨증은 성염색체인 X염색체 이상으로 발명하며 질병 저항력이 약하다. 이 설명은 페닐케토뇨증이 아니라 혈우병에 대한 설명이죠. 예, 그래서 이것들 같이 봤고요. 좀 더 볼게요. 예. 자, 이번에 산모 혈액 검사는 태아의 성별, 자궁 내의 위치, 자세, 그리고 다양한 신체 이상을 탐지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이건 혈액 검사로는 알 수 없고요. 초음파 검사해야 아가의 성별, 또 자궁 내의 자세, 그리고 다양한 신체 이상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정 후 2주 미만인 배아기의 배아는 그랬는데 태반과 연결될 탯줄을 통해 모체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고 배설물을 방출한다 그랬는데요. 지금 배아기잖아요. 배아기는 2주 미만이 아니고 2주에서 8주죠. 그쵸? 예, 그래서 요 시기 좀 외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그 다음에 6번. 임산부의 학력 수준은 태아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학력 수준보다는 임산부의 연령, 건강, 약물 남용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임산부가 박사학위 있다고 태교를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자, 무엇보다도 정서적 안정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자. 이제는 빈칸에 알맞은 말 넣어라 해서 정답 훈련을 조금 같이 할 건데요. 정답 훈련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예요? 적어도 요 정도는 알아주세요. 라는 얘기겠죠. 예. 1번 볼게요. 1번. 띵띵띵은 X염색체를 하나만 가진 여성. X염색체가 하나뿐이어서 여성인데 여성으로서의 2차 성징을 안 하는 거 터너 증후군이죠. 예. 시험에 많이 언급됩니다. 예. 그 다음에 2번. 임신 몇 주경이 되면 산모는 태아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 예, 아까 16주였죠. 자, 그 다음에 3번. 염색체 이상으로 생기는 선천성 질환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21번 염색체가 많은 장애를 다운증후군 지적장애를 동반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4번 띵띵띵은 임산부의 복강을 통해 자궁에 바늘을 삽입하여 양수를 채취하는 양수검사죠. 예. 자, 5번. 일반적으로 임산부의 연령이 16세 이하, 그 다음에 35세 이상일 경우 태아의 선천적 결함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임신과 관련해서 임신 적기성 결정적 시기, 이 얘기는 제가 1번 강의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것들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임신 초기인 몇에서 몇 개월은 가장 중요한 시기로
태아의 급속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인간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임신 초기를 언제에서 언제로 잡냐? 1에서 3개월이라 그랬죠. 예. 그 다음에 7번. 태아기는 그 안에 세부, 배란기, 배아기, 그 다음에 태아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예, 요 정도는 알고 가자 해서 가로 넣기로 훈련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자꾸 조금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 좀 보시고요. 요번에는요, OX로 조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태아는 임산부의 정서 상태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맞죠? 예, 그래서 엄마의 정서 상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2번, 유전성 질환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아니죠. 항상 말씀드렸는데 중요한데요. 1번부터 말했잖아요. 인행사 1장에서부터 유전과 뭐의 환경의 뭐다? 상호작용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만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정자의 X 염색체와 난자가 만나 X로 결합하면 여아가 태어난다. 맞았죠? 이거는 뭐 아주 뭐 중고등학교 뭐 때 많이 배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XY, 여자는 XX, 남자는 XY 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자, 4번 보겠습니다. 임신 9에서 11주에 가늠하며 염색체 이상이 의심되거나 35세 이상 임신부에게만 제한적으로 권고하는 태아 진단 검사는 육모생체 표본 검사이다. 맞았죠? 이건 역시도 바늘이 삽입이 돼서요. 제한적으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이 육모생체 검사나 양수 검사 같은 거 좀 기억을 조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혈액에 응고되지 않는 선천적 장애이다 했는데 틀렸죠.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그게 아니죠. 남성에게서 발생하는 것이고 남성인데 뭐예요? 2차 성징 때 뭐가 나타나요? 여성의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거는 우리가 혈우병이죠. 질병 저항력이 낮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6번 페닐케토뇨증은 단백질 분해 요소가 결여되어 소변에 페닐 피브로산이 함유되어 배출되는 증상이다.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조금 드렸었냐면 이걸 조기 발견해서 약물 치료를 좀 하면 이게 이제 페닐케토뇨증이 지적 저하를 동반하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좀 덜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생각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7번. 30주 정도가 지나면 신경계의 조절 능력이 생기므로 인큐베이터의 생존이 가능해진다. 맞았죠? 그래서 생존 가능 저기가 30주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8번 임신한 여성은 단백질과 엽산, 철분, 칼슘,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거 한번 요 정도 확인하자라고 넣어드린 거예요. 9번 임신부는 음식을 평상시보다 15에서 30% 정도 적게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죠. 예, 예. 지금 뭐 2인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먹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적게는 이거는 뭐 상식으로도 푸셨을 것 같아요. 10번 다운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등은 불필요한 염색체가 존재하는 경우 발생하는 장애이다. 맞았죠? 예, 그래서 어떤 거는 과잉이고 어떤 건 과소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같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거고요. 클라인펠터는 이제 X 염색체가 더 많은 거잖아요. 예, 그런 거 조금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키워드 19번 태아기 했고요. 예. 여기 지난 최근 10년간 10문제 나왔고요. 나올 만한 내용들 많고 여기는 좀 꼼꼼히 진득하니 암기가 되셔야 되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